자, 봅시다. 지금 뭐 파트별로 좀 나눠놨는데 지금 어 175페이지 6번 중세야.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사실 미르고적 폴메이셔도라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요 한 글자에 담겨있는 문법적 장치가 엄청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혹시 학교에서 다 했나?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얘 기본형이 뭡니까? 아래와 붙은 하다야. 얘 기억나죠? 아래와 붙은 하다가 하다고 아 붙은 하다는 많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좀 얘기하자면 하다랑 그 다음에 하다가 있을 때 자, 이 하다의 밑줄 그어놓고 의미 이동 맞아 틀려. 이 의미 이동했다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맞아 틀려. 왜 아닌데? 애초에 다른 단어야. 왜 그런데? 품사가 다르잖아.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입니다. 많다는 뜻이니까. 맞죠? 이거는 품사가 뭐야? 동사야. 맞지? 그래서 애초에 종류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뭐 했다고 보는 거야? 소멸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사라진 겁니다. 많다는 의미 하나 사라진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다의 하야 어간 맞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지금? 오가 붙어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 관형사 영어민 이을 붙어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혹시 압니까? 오. 그러니까 이건 알잖아. 왜냐면 기본형이 아래아가 붙어 있으니까 하다의 하에다가 오에다가 관형사용 이을이 붙은 거잖아. 그래서 저 오의 역할이 뭔데? 얘는 아까 나왔던 맹가노니의 오랑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어만 어미인 건 맞아. 얘도 선어만 어미거든요. 얘는 뭐냐면요. 문장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얘 우리 문장을 읽어보면 니르고적 헐페이셔도잖아. 그치? 니르고적 헐페이셔도면 얘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거 혹시 보여요? 니르고적 홀이요 배를 꾸며주는 관형절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관형절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르고자 하다 이 말이잖아. 문장 완성돼? 안 되지. 뭐가 빠졌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요. 뭔데? 그치, 뭐를이야, 뭐를. 그 뭐를이 바로 뭔데? 바를이야, 바를. 맞죠? 자, 그래서 요 관형절은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관형절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떠한 바를 이루고자 하다야. 맞죠? 근데 여기에 이 안긴 문장에 있는 바랑 아는 문장에 있는 바가 똑같기 때문에 안긴 문장에 있는 바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안긴 문장에 있는 바랑 수식받고 있는 아는 문장의 바가 서로 똑같다는 의미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오입니다. 그래서 관형절의 목적어랑 피수식어가 같다는 의미로 쓰이는 오다. 오 생각하면 됩니다. 니을 아까 얘기했고요. 대소리보도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불이 깊은 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게 아래가 붙어 있는 건 다 지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이게 내 컴퓨터에 이게 이상한 거 싶기도 하고 폰트가 없어서. 하여튼 불이 깊은 난간이라고 되어 있을 때, 난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우리는 보통 이 기억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체온이라고 불러요?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 더 생긴 체온 맞아요. 우리말로 하면 더 생김 체온이고요. 한자로 하면 얘를 고경 체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왜 히읗 종성 체온이랑 이름이 다를까요? 그거 어제 호텔 들어가서 오, 맞습니다. 얘는 뭐냐면 고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규칙 활용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이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경 체온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히읗 종성 체온은 규칙적으로 나타나요. 히읗 종성 체온은요, 원래 히읗 종성 체온이 살아있는 어떤 체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으면 다 히읗이 살아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T의 종성 체온은 규칙적이라면 얘는 불규칙적이라서 우리가 보통 고용 체온이라고 부르고 이제 생기는 형태도 특이하지. 왜냐면 원래 기본형은 나무란 말이야, 맞지? 거기에 보조사 은이 붙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기억으로 바뀌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생기는 형태도 불규칙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밀세 할 때 위다도요, 여러분들 소멸된 단어 중에 하나죠. 흔들리다. 밀세의 의미가 뭐야? 그거는 세라고. 뭐뭐하 뭐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어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등장하는 미분하는 4대 여기에 뭐 쓰여 있는 거 느껴져요? 닐러. 얘 원래 기본형 뭡니까? 니르다야. 맞지? 거기에 O 붙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됐어요? 닐러라고 되면서 요거 무슨 활용형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니은 활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리을 아니고 리을 이응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에 드러나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다라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얘는 기본형이 뭐야? 다르다야. 맞죠? 자, 거기에 아가 붙어서 다르아가 다라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슨 활용형이라고 해? 리을 이응 활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중세 때는 리을 이응 활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리을 활용으로 바꿨는데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요거랑 똑같습니다. 맞지? 왜? 요게 이제 그 르 불규칙 현상이죠. 기억납니까? 맞죠? 그 르 불규칙 현상이 바로 리을 활용형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고. 혹시 또 볼만한 게 있나?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나죠? 비르소미오 뭐가 어겨져 있는 거 작년에 했잖아. 뭐가 어겨져 있어? 이거 지금 중세, 그러니까 어겨져 있다기보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근대국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지. 얘 원래는 비르타다야. 비르타다. 우리 지금 맞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붙었어? 옴이 붙어 있는 형태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원래 옴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얘가 으라서 옴이 붙어 있어야 돼. 맞지? 그래서 뭐가 깨져 있어? 모음조가 깨져 있죠. 그러니까 근대국어에 모음조가 깨져 있다는 건 안 돼. 모음조가 깨져 있다는 걸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과도기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전후를 근대국어의 이제 시작 시기라고 보잖아. 그치? 요거 나중에 연도 보면 알겠지만 얘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년 전인가? 그때 이제 연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국어 시작하면서 바뀐 게 아니잖아. 맞지? 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현격해라고 했을 때 이 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아직까지 뭐가 안 되어 있다? 구개어가 일어나 있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안 일어난 거야. 이 다음 해에 일어난 뭐 쓰인 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어찌됐건 간에 이때는 안 쓰였다는 거야. 구개어가. 자, 그 다음에 요 소화번외 같은 경우에는 또 끊어적기만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끊어적기랑 이어적기가 혼용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죠. 혼용입니다. 뭐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아까 헤로온이라 해가지고 순경어 비움 얘기했고 29. 나머지는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봅시다. 관음격 조사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시오 쓰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의 쓰는 상황이 있잖아. 그렇죠? 시오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정체언이면서 유정체언이면서 동시에 이제 존칭의 대상일 때
그 다음에 또 무정체언일 때. 그렇죠? 의는 언제 쓰는데? 유정체언이면서 동시에 뭐가 아닐 때? 존칭의 대상이 아닐 때. 자, 그 다음에 요 의랑 에 있죠. 얘네들 의가 쓰여 있는데 얘가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일 때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얘 부사격 조사도 있고 얘 부사격 조사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대어 읽으면서 뭐 찾아야 돼? 얘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의 적혀 있다고 전부 관용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의 집에 가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의 현대풀이가 현대어가 원의 집에 가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는 무슨 격조사? 관용격 조사. 이 의는 무슨 격 조사? 부사격 조사. 맞지? 자, 그래서 똑같이 의 쓰여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찾으면 안 되고 항상 뭐 확인해야 된다. 조사 물어보는 거 있으면 항상 뭐 확인해야 되냐면 그 현대어 풀이 보면서 문장 성분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 관용격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의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가 쓰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뭐 앞에서? 앞에서. 맞죠? 그래서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하잖아. 맞지? 자, 그럴 때 얘는 저 플러스 인데 저 플러스 반모음 B로 되어 있는데 이 반모음이가 주격 조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란 말이야. 왜?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런데?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라 라고 하는 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자신의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문장 성분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주어가 아니고. 맞죠? 자, 그래서 이 의를 뭐라고 봐야 돼? 관용격 조사라고 봐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관용격 조사라고 보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어찌됐건 간에 중세국어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애가 붙어 있으면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실제로 그때는 발음을 어떻게 했다고? 저희 이렇게 발음했다고. 맞지?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를 우리가 조금 추론해보자면 쟤를 저희라고 얘기하나 저희라고 얘기하나 발음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중세국어 싫어하는 거 뭔데? 초성이 이응 쓰는 거 안 써도 돼. 맞죠?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건 발음은 그때 당시 비슷했을 겁니다. 저희 뜻을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뜻을 할 때 이렇게 반모음 이가 쓰여 있는 것도 관용격 조사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문장 성분을 꼭 찾아야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요 27번 다음 페이지 27번 봅시다. 자, 소나 혹은 금천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이 여기에 있는 소나랑 금천을 봤을 때 이 소나는 뭘 가져온 겁니까? 어차피 소리 아니면 뜻이야, 여러분들. 소리를 가져온 거야, 뜻을 가져온 거야? 소리. 소리를 가져온 거죠. 얘는 뭘 가져온 거야? 뜻을 가져온 겁니다. 맞죠? 자, 쇠금자에 하는 천자라고. 근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한자 요거 써야 돼요. 네, 천자. 알겠죠? 그래야지 쇠네가 되지. 쇠네. 맞죠? 쇠하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소나 혹은 금천이랑 한다라고 하면 이 소나는 그냥 그 사람의 이름 소리 말소리 그대로 가져온 거야. 소나. 맞죠? 자, 그런데 금천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소리를 뜻을 여기 한자들의 뜻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소리를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쇠네가 되겠지. 쇠네. 얘를 실제로 가져오면.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제 이름이 소나라고 칩시다. 소나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소나면 얘를 소나 이렇게 다 네
이 말에 맞게끔 뜻을 다 가져올 수 없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서 이제 소리가 가져와진 겁니다. 뜻이 이게 글자가 가져와진 거죠. 문자가 가져와진 거. 자, 그래서 뭐만 좀 알고 있고요. 자, 다음. 여기에 나와 있죠. 180페이지 봅시다. 여기 서동요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뭐가 좀 드러나냐면요. 그 아까 쌤이 얘기했던 한자를 음만 가져오는 게 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선화공주 주은 이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뭐는 뜻을 가져왔고 뭐는 음을 가져왔는데? 자, 지금 선화공주 요거 뭐 가져온 거야? 소리 가져온 겁니다. 이름이 선화공주야. 근데 여기 님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 뭐 가져왔어? 뜻 가져왔지. 은은 뭐 가져왔어? 소리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 뜻 없습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뜻 없어. 이거 화가 될 화자인데 뭐가 되는데? 아니잖아. 맞지? 이거 은자 수글 은자인데 요거 어떤 역할을 하는? 보조사 은 역할하는 거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막동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막 서동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동방을이라고 되어 있죠. 을 마찬가지로 뭐야? 소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무슨 역할을 하는데? 목적격 조사로 역할하죠. 자, 이런 조사나 어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한자의 음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말 문법에 맞게끔 변형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어에는 조사나 어미가 없어. 맞죠? 이게 우리말에 있다 보니까 그 우리말의 형식으로 한자를 쓰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배워보고요. 맞춤법 봅시다. 쭉 넘어가서 맞춤법 몇 페이지냐? 205페이지. 일단 외려 표기는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기 외려 표기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거일 거야. 뒤에 여기 뭐냐? 맨 앞에 국어의 규범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프린트. 자, 윗돈 이거 표시 좀 합시다. 윗이랑 웃 쓰는 상황이 뭡니까? 일단 웃은 위, 아래 구분 안 될 때 웃을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웃어른이 있는데 아래 어른 없잖아. 맞지? 웃돈을 얹어준다라고 하는데 아랫돈을 얹어준다는 말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웃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위를 쓰는 상황이랑 윗을 쓰는 상황. 요거는요, 어찌됐건 간에 뒷말이랑 합성이 된 거야. 맞죠? 합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뒷말의 초성이 된소리이거나 거센 소리일 때 위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위층이라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윗을 쓰는 상황은 당연히 뭐 때문에 쓰는 거겠어?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쓰는 겁니다. 맞죠? 사이소리 현상에 크게 조건이 있었어. 앞말에 받침이 없고 원래 단어에. 맞죠? 뒷말의 초성이 뭐로 발음될 때?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사이시옷을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합성되기 전부터 이미 거센 소리야. 여기에 넣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쪽.
합성되기 전에 이미 된 소리야. 맞지? 사이시오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윗을 넣어주는 상황은 뭔데? 뒷말의 첫 소리가 뒷말의 초성이죠. 초소리라고 하면 안 되고. 소리랑 그 다음에 초성은 다릅니다. 맞죠? 이건 표기 기준이에요. 소리 기준이 아니고. 자, 그래서 뒷말의 초성이 예사 소리인 경우 뭐 있는데 우리가 흔히 윗집 이러죠. 발음하면 찝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위에 뭐 붙여줘야 돼? 사이쇼 붙여줘야 돼. 또는 이제 그냥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은 다 해당하는데 요 윗니도 보면요, 그 사이소리 현상 중에 뒷말의 초성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에 사이시오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런 애들은 사이시오 왜 넣어줍니까? 뒷말의 초성이 니은 또는 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던다는 경우, 니은 소리가 던다는 경우,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윗니 이렇게 되잖아. 맞죠? 니은 소리가 던다는 경우. 얘 지금 거의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기억나? 민규? 예. 현빈 기억나? 안 나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사이쇼 조금 있다가 좀 더 어렵게 다시 봅시다. 하여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윗돈 이러면서 뒤에 돈이라고 된 소리가 발음돼서 지금 사이쇼시 붙은 거야. 맞지? 요거는요, 사실은 얘가 의문적으로 말하자면 되게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원래는 표기가 위라는 소리랑 니라는 소리가 만난 거야. 이빨 할 때 니. 맞죠? 얘는 기본형 니거든. 자, 그러니까 위랑 니가 만난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만나가지고 시옷을 붙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나잖아. 맞지? 그래서 소리로만 따지면은 위랑 니가 만나서 뭐가 더해진 거랑 똑같은 거야? 니은이 더해진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위랑 니가 만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뭘 넣어준다? 사이시옷을 넣어준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윗을 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윗돈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 웃돈이 돼야죠. 아직 냉이 아니고 아직 랑입니다. 아직 냉이라고 발음하는 건 아지랑이를 이제 그 모음 첨가를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음 역행동화는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지랑이만 맞는 표현, 아직 냉이는 틀린 거. 자, 다음 2번 봅시다. 된 소리부터. 큰일 났다.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자, 요거는 된소리 표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뭔데?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입니다. 얘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문법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의문 변동 현상 뭐 등등등, 저기 뭐냐,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일반적인 문법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법 원칙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해. 그런 이유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없는데, 뚜렷한 까닭 없이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 불가능한 된소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일단 여러분들이 맞춤법 관련해가지고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표준어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기준이 있어요. 표준어 기준은요, 말이 먼저일까요? 글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옮겨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질 거냐. 그래서 표준어 규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게 뭐야?
말이 먼저라는 거야. 우리 말소리대로 그대로 적어. 그런데 그대로 적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형태가 너무 많이 깨져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형태를 밝혀 적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표음주의 다음에 표의주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표준어입니다. 알겠죠? 말이 먼저 글이야.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 말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빠라는 말이 있어. 자, 이 오빠라는 말은 분명히 뒤에서 우리가 발음하면 오바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오빠라고 얘기해. 말이 먼저야. 빠라고 발음하는데 얘가 빠라고 발음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앞말에 받침이 없거든.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 원칙 된소리 되게 떠올려보세요. 전부 뭐 어디야? 받침 뒤였어. 기억나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뒤에서 관형사역어미 리을 뒤에서 전부 받침 뒤에서지. 받침이 없는데 된소리가 일어나요.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발음을 설명 불가능해.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된소리를 포기해 준다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걸 말하죠. 오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된소리 앞에 받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게 1이 있고 2가 있는데 2 좀 추가로 적어줍시다.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시가 산뜻하다 이런 거. 자, 우리 보통 하나의 형태소 아니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된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앞말에 받침이 뭐가 있어야 될게요? 기역, 비읍 또는 디귿으로 소리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소리나는 애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기역, 비읍을 예로 들자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미음 뒤에서 나는 그 된소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뜻하다, 그 다음에 엉뚱하다 이런 애들 이건 어떻게 해준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 뭐로 적어줘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됩니다. 왜? 어차피 기역, 비읍, 받침 뒤니까 된소리 일어나는 환경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뭐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된소리로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예시가 뭐가 있는데요. 쓱싹 쓱싹, 그 다음에 뚝딱뚝딱 이런 것들. 기역 뒤야 맞지? 씁쓸하다 이런 거. 기역 뒤야, 비읍 뒤야. 뒤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일본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규칙대로라고 하면은 싹이 아니라 삭으로 적어줘야 돼요. 표기할 때 삭으로 적어줘도 어차피 발음할 때 쓱싹으로 발음이 될 거야. 기역 받침 때문에. 맞지? 자, 그래서 삭 또는 슬로 적어줘야 되는데 얘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쓱이랑 싹은 모음 아, 으 하나 차이, 습과 쓰는 뭐야? 받침 하나 차이. 맞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슷한 음절이 겹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어준다는 거야. 뚝딱, 씁쓸, 쓱싹 이런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11항에 한자음 라요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두음법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리을이 소리가 없어지는 형태. 자, 다음 니은이 소리가 없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을이 소리가 없어지는 형태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올렸다. 얘가 뒤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 뒤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데? 금리가 되죠. 맞죠? 리을이 소리가 없어지는 형태. 자, 다음 니은이 소리가 없어지는 형태. 여성. 그 다음에
니은이 부녀자. 다 알아 여러분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낙원 근데 쾌락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나누냐면 얘가 조합 번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는 형태에서는 우리가 하나 예외가 있었지. 바로 뭐였냐면요. 니은 받침 뒤나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이어지는 연륜은 어떻게 적어준다고? 연륜로 적어준다고. 그래서 뭐 나열 그다음에 뭐 선율 이렇게 된다고. 자 다음 40항. 자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랑 어울린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거센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뭐뭐 하다의 기준이야. 알겠죠? 뭐뭐 하다에서 다 빠지고 이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만 빠지고 히읗이 살아있는 경우 뒤음절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거센 소리가 일어나겠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하가 아주 줄어들 때에는 어떻게 한다? 줄어든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 하가 아예 빠진 상태야. 그러면 거센 소리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하다고 해. 생각치 못하다고 해. 자, 생각지 못하다. 생각지 못하다. 라고 할 때요. 자, 지금 히읗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거센 소리가 됐다는 거. 다시. 히읗이 살아있다는 거. 아만 없어지고 히읗이 살아있어. 그러면 치가 되겠지. 하가 전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지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어미 지가 붙은 형태를 말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하에 아만 없어지고 히읗이 남아있으면 지가 만나면 치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런데 하가 아예 없어질 때는 어떻게 돼? 그냥 지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수민아. 지원아,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요? 위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야? 자, 잘 보세요. 울림소리 기준입니다. 울림소리 얘는요. 거센 소리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편지 않다야, 간편치 않다야. 간편치 않다야. 편안치 않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편치 않다. 울림 소리 뒤에선 거센 소리로 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울림 소리 받침. 그러니까 울림 소리라고 하는 게 안발 받침. 그러니까 이제 끝소리죠, 끝소리. 요거 울림 소리냐 안 울림 소리냐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받침이. 알겠죠? 자, 그래서 받침이 울림 소리면요, 거센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다에서 뭐만 삭제됐다, 아만 삭제됐다는 거야. 히읗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편치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가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예사 소리가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받침이 울림 소리나 안 울림 소리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섭섭치 않게 맞나요? 아니지, 뭐가 돼야 돼? 지가 되는 거죠. 섭섭지 않게. 자, 근데 여기 예외는 아니고요. 여기 헷갈리지 않으면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 좀 봅시다.
자, 서슴지 않다라고 하면 서슴치 않다가 맞아, 서슴지 않다가 맞아. 자, 우리 여기에 있는 규칙으로만 보면은 치가 맞는 것 같잖아. 왜냐면 울림소리 다음이니까. 맞죠?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서슴지 않다라고 쓴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요? 맞아요.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서슴하다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뭐라고 쓰는데? 서슴다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서슴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지가 붙어서 안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치가 붙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서슴지 안타가 맞는 편이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하다가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가야 돼. 아, 하다가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 보통 뭐가 있습니까? 깨끗하다 이런 거 있지. 맞죠? 거기에 이가 붙어서 어떻게? 깨끗이 이런 상태로 해서 원형 밝혀 적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다가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 있어요. 걔가 이나 또는 다른 오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 있는 형태 적어주세요. 슬며시 반드시 슬면 하다 안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힌 거야.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다. 슬며시 반드시는요, 여러분들 반듯하다 써요 안 써요? 쓰는데 맞죠? 자, 그러면 반듯하다 쓰는데 얘는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 여기에 있는 반듯이랑 우리가 반듯하다의 반듯이랑 뜻이 다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반듯하다의 반듯이랑 얘가 뜻이 달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그 반듯하다의 반듯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다음. 전사가 붙어서 된 거 좀 찾고 싶은데. 아, 그 전에 210페이지 봅시다. 20번. 210페이지 20번. 자, 본용어이랑 보조용어 봅시다. 자,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띄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붙여 쓰는 거 가능 불가능? 붙여 쓰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 맞죠? 자, 그런데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붙여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너네 이번에 시험 보면 아니었어? 본용어, 보조용어? 맞지? 붙여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띄워 써야 됩니다. 앞말이 합성용어의 경우 또 하나 중간에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 맞죠? 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빡세게 뭐 설명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용어이랑 보조용어는 붙여 써도 되고 띄워 써도 되는데 반드시 띄워 써야만 하는 경우 이게 사실은 더 많아. 더 많은데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에는 띄워 써줘야 됩니다. 놀고 싶다는 붙여 써도 돼. 근데 뛰놀고 싶다 띄워 써야 돼. 알겠죠? 자, 다음 기본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잘난 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체랑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동사거든요. 왜냐면 하다는 접사라서. 자, 그래서 체라고 하는 의존 명사에 하다가 붙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앞용언, 본용언이고요. 얘를 보조용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얘를 띄워 쓰는 것도 가능하고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잘난 체를 하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접사가 붙어 중간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전부 다 띄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띄울 수 있는 건 다 띄워야 돼.
올 듯하다는 붙였어도 돼. 근데 올 듯도 하다라고 하면 다 띄워야 돼. 그렇죠? 자, 다음. 자,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어떻게 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앞말이 본뜻이 살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형태를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맞춤법 조항에 예시 3개 있거든요. 뭐 있어요? 사라지다, 쓰러지다, 그다음 하나 뭐였더라? 드러나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맞춤법 조항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얘네 일단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살다지다야, 쓸다지다고 그 다음에 들다나다야.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용어는 본뜻이 다 안 살아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죠. 근데 그러면 쓰러지다는 아예 쓸 수 없어?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난 쓰레기야. 그러면 쓰레기가 쓰러지다 할 때는 쓸 수 있어. 실제로 쓰는 의미가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책상을 드러내다라고 하면은 들어서 내는 거잖아. 맞지? 그럴 때는 들어내다라고 해서 형태를 밝혀 적을 수 있지. 들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면 들어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쓸어지다는 가능. 근데 살아지다는 안 되죠. 애초에. 자, 그 다음 요거 좀 봅시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잘 보세요. 하나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을 찾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누덕 플러스 이, 동그란 플러스 이, 두드럭 플러스 이로 만들어주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빼고 하나나 거리다를 붙여봐야 돼. 맞지? 자, 그렇게 쭉 했을 때 하나랑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얘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얘 어떻게 해줘야 돼? 살살 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얼룩이 맞는 표기야? 얘 맞는 표기입니다. 왜냐면 얼룩하다, 얼룩거리다가 못 붙기 때문에 뒤에 이가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알겠죠? 두드러기, 누더기, 동그라미 날 거고 어차피. 맞죠? 얼룩이 같은 경우에 이거 맞는 표기입니다. 자, 다음. 요것도 봅시다. 시간이 참. 자, 요거 봅시다. 요. 그 어미 중에 오랑 요 있습니다. 맞죠? 오랑 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오는요, 어미예요. 페이지가 212페이지. 212페이지, 저기, 212페이지 29번지에 종교력에 사용되는 어미 오라고 되어 있어. 얘는 어미입니다. 문법으로 따지면. 이 요는 뭔데요? 해요체의 요자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자, 물어볼게요. 보조사 문장에 빠져도 말 돼? 안 돼? 되지.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거는요, 해요체의 요는요, 빠져도 말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오는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얘는 어미라서 오가 빠지는 순간 뭐가 되는데? 어간만 남게 돼요.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아니오야, 아니요야. 아니오가 돼야 됩니다. 맞죠? 왜? 오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형 아니다에서 어간만 남겨두고 다가 오로 바뀐 형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요라는 말을 아예 쓸 수 없어요? 어떨 때 쓸 수 있는데? 아니가 무엇일 때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숙제했니? 미규야? 아니요. 아니가 뭔데 품사가? 중앙사. 아니 품사 뭐야? 부르는 말, 대답하는 말 품사 뭐야? 감탄사. 감탄사 뒤에 뭐 붙은 거야? 보조사가 붙은 겁니다. 감탄사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죠? 감탄사 뒤에 이거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아니요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안 돼. 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것은 부시요, 저것은 책이요, 그것은 책상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요를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 요는요 보조사가 아니라 연결어이에요. 요 뒤에 뭐만 안 지키면 될까요? 마침표만 안 지키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은 부시오라고 할 때 뒤에 마침표 안 찍혀있고 쉼표 찍혀있잖아, 맞지? 연결 어미로서는 사용 가능해. 알겠죠? 종결 어미는 안 돼. 종결 어미는 안 돼. 연결 어미로 사용은 가능. 이것은 부시오, 저것은 책이요, 그것은 책상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책상이 하고 나서 요는 안 되지. 그래, 오는 되겠지. 맞죠? 이음 붙는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있다. 226페이지. 77번. 용어 맞죠? 자, 요거 우리가 어간에 이 음이 붙는다고 하잖아, 그치? 얘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널리 쓰이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기억나요? 자, 이 음이나 이 히, 맞죠?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원형 밝혀줬고요. 이런 애들이 안 붙어있어. 그러면 전부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어간에 좀 메모쳐놓고 발표해주세요. 어간이야, 어간.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음이랑 이 희가 아닌 애가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다의 죽이야. 거기에 플러스 엄이 붙었어. 그래서 우리가 죽엄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얘는 지금 죽다의 죽 뒤에다가 이나 음이 이외의 전미사가 붙었잖아.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집 마주 볼게요. 이것도 맞다 플러스 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마주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얘는 뭐야 지금? 어간에 우가 붙어서 뭐가 된 형태? 부사가 된 형태. 어간에 엄이 붙어서 명사가 된 형태. 맞죠? 근데 요거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붕. 집 플러스 웅이 만났어.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우리가 지붕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붕은 여기 예시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왜 안 돼? 뭐가 명사라서? 뭐가 아니라서? 요거. 어간에 붙은 형태가 아니라서. 맞지? 요건 학심 아니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 중에서 사이에 얘는 명사 뒤에 전미사가 붙은 거란 말이야. 얘는 조항 번호가 따로 있어요. 알겠지? 이 조항이랑 번호가 달라.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맞거든. 근데 조항이 다릅니다. 알겠죠? 얘는 어간에야. 알겠지? 명사의 이나 음 이외에는 따로 있습니다. 조항이. 알겠죠? 자,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